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게 이제 명리학인데요. 명리학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태극이죠. 태극에서 어떻게 나와졌냐면 음양이 나왔습니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 있고, 이 음양에서 나온 게 오행이죠.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에서 나와 있는 게 십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우리가 이 십간은 사실 낯익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질하지 마. 그때 이 갑이 이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보면 갑과 을이라는 말을 쓰죠.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새 사지선다를 보면 1, 2, 3, 4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이라는 게 뭐 50년, 60년대는 갑을병정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나다라 이렇게 써 있다든가. 그래서 이 십간 십이지는 우리 생활 속에 사실 녹아 있는 겁니다. 십이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소띠, 쥐띠, 뭐 용띠, 이띠. 십이지지는 우리가 저 경주, 불국 경주에 가보면 김유신 장군 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둘레석이 십이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도 십이지지라는 게 있었다라는 어떤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십이지지, 십간 십이지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이게 녹여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갑자, 이제 청간과 지지가 합해서 만들어진 게 육십갑자라고 그럽니다. 육십경이라고도 하는데,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에서 개까지 60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공부를 다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가 하나씩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나져서 6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갑이 10개고 지지가 12개면 합치면 12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만들어진다면 6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에서 개까지라는 60갑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사주 명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60진법입니다. 60진법. 그러면 이게 이진법, 십진법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주가 60진법이라는 건 그만큼 고도의 학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천간 십이지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할 건데요. 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나 이거 못해. 왜 그래? 그러면 한자가 너무 많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자만 알면 돼요. 목화 토금수 5개.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 12개. 그러면 전부 다 27글자죠. 요거만 알아도 사주문헌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십간과 십이지는 크게 오행으로 나누고, 그 오행의 십간과 십이지가 다시 음양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갑과 을은 목이고, 자, 갑과 을은 목이고, 병과 정은 화고, 무와 기는 토고, 경과 시는 금이고, 임과 개는 순대. 갑은 양이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즉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돼 있죠. 즉 오행, 이 십간이 오행으로 기본적으로 나누고 그게 음양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목은 양목이라고 그러고 을목은 음목이라고 그러는데, 갑목은 양의 기질을 가진 목이고 을목은 음의 기질을 가진 목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십간 십이지 공부할 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 거는 이게 십간 십이지는 오행으로 나눠지면서도 음양으로 나눠져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십이지지를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대인데, 이것도 자는 수고, 축은 토고, 인과 묘는 목이고, 지는 토고, 사하고 오는 화고, 미는 토고, 신금과 유금은
또 금이고 수는 토고 해는 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일자로 쭉 나서 그렇지 이 해와 자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원이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12지지는 원으로 돼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와 목 사이에 토가 들어가 있고 목과 화 사이에 토가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토는 지지에 와서는 천간에서는 목과 화 사이에 토가 있고 금과 수 사이에 가운데에 토가 있어요. 근데 지지에 와서는 이 토가 오행의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토는 경계선, 조종자, 조율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도 양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는 양수, 축은 음토, 이는 양목, 묘는 음목, 지는 양토, 사는 음화, 오는 양화.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이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다. 이거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갑이 양목이다. 을은 음목이다. 자는 양수다. 인목은 호랑이는 양목이다. 이거를 알아야 음양을 알아야만이 사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사주를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나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임신, 임자, 경진, 경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한자도 낯설죠, 사실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개, 12개의 한자는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글자는 둘 다 이 위아래가 다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그 다음에 여기 정유, 계묘, 기묘, 기축은 다 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건 무슨 차이냐?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음양만 우리가 안다면 임신, 임자, 경진, 경진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이 사람은 다 양으로 사주가 팔자가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인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음의 8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음의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안다면 이 사람은 양적인 사람이네.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양이 8개로 되어 있는 사주를 양팔동 사주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의 기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자지만 남자 같아요. 성향이. 즉 일을 여자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남자하고 일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음이 8개 있는 사주를 음팔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남자가 이런 사주인 사람들은 좀 수줍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예, 남자인데도 어떤 여자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어떤 여자는 굉장히 왈가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주 구성에 음과 양의 구조의 분포만 봐도 그게 대략 맞는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자, 요 사주는 두 가지 경우인데 음양이 좀 섞여 있죠. 이거는 무자가 양이고 이 경인이 음인 양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태어난 해가 양이고 태어난 날이 양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주 8글자 중에서 연주와 일주가 의미하는 영향력이 좀 있어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즉 무슨 얘기냐면 양년에 태어난 사람과 음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양일에 태어난 사람과 음일에 태어난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양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더 양적이고 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더 음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주의 식간 12지 음양의 구조만 보고도 이 사람은 적극적이다 또는 소극적이다 양적이다 음적이다 분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간 12지에 대한 음양을 모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행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